그러니까 쳐놓고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못 쳐.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깜빡해서 그런데 치고 나서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쳤어.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잖아.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후에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후위에서는 뭐 공격이 다 똑같지만 이 공을 치고 나서 이 다음 공을 우위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을 치고 나서 그 다음 공을 자꾸 위에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을 치고 나서 그 다음 공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준비나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을 자꾸 아래서 치고 상대한테 좀 끌려다니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격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간공에 대한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공. 스매싱이나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이 중간을 내가 어떻게 위에서 잡을 거냐. 이 부분만 위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 공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 중간이라든지 이 공격 압박을 통해서 이제 파트너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해줬을 때 포인트가 많이 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스매싱이 엄청 세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스매싱 한 방으로 끝내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중간공까지 조금 압박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파트너한테 좋은 공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시냐면 공을 때리고 나서 이게 공을 구경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거를 예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공을 쳤을 때 다시 올라올 확률은 물론 있죠. 네. 상대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때렸는데 올라올 거야. 그냥 상대가 이게 올라오게끔 주질 않거든. 초보자분들끼리 경기를 할 때는 이게 좋은 공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우리가 어느 급수가 좀 많이 올라갈수록 상대가 공략하는 게 이 중간볼을 많이 공략을 해요. 낮게 사이드. 중간볼이나 이 낮게. 왜냐면 이 상대 입장에서도 수비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하냐. 상대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대한 공을 많이 쳐서 우리가 아래에서 잡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도 전환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중간공을 놓치게 되면 상대한테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쉽게 생각해서 상대 코트 바닥에 먼저 꽂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내서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공을 좀 더 내가 잘 잡는다는 느낌으로 붙어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이 왔을 때 때리면 이렇게 중간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압박, 그죠? 상대가 벌써 이제 이 때리고 나서 중간에 붙어버리면 벌써 저 상대는 어떠냐면 쳐놓고 막 움찔하게 되거든. 물러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때리고 나서 치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공에 대한 생각만 해줘도 중간에서 어떤 공격의 형태가 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잡아서 놓는 게 상대가 더 압박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렸지만 때려놓고 약간 공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아래에서 놓는 거하고 위에서 잡아서 놓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놓으면 제가 오히려 수비를 했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약간 압박을 시도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딱 잡기만 해도 계속 공격적인 느낌 때문에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가 저 가운데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놓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뭔가 날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를 중간에서 안 잡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자 때려놓고 아래에서 잡죠. 그래서 내가 나도 뭔가 불안하고 그죠? 상대 벌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뭐 드라이브 치면은 바로 두들겨 맞으니까 드라이브도 애매하고 놔야 되는데 벌써 붙어버리니까 좀 애매하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띄운다고 하면 벌써 공격 포인트를 벌써 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 전환이 돼버리는. 그렇죠. 바로 그냥 쉽게 공격을 주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 중간 포인트를 절대 아래에서 잡는다는 포인트로 가져가면 안 되고 위에서 잡는다는 포인트로.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때리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공에 대한 이런 생각들. 네. 그리고 이제 준비했다가 앞으로 붙었다가 올라가면 다시 뛰면 되거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내가 여기 때렸어요. 자, 올라가면 다시. 갔다가 올라가면 다시. 갔다가 올라가면 다시. 그렇지. 때리고 올라오면 다시. 네. 그렇죠? 다시 중간 오면 이렇게. 어. 네. 어쨌든 이렇게 붙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직선으로 붙어야 되냐 아니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냐. 근데 요거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공격력을 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공을 좀 때렸냐에 따라서. 아, 코스적인. 그죠. 코스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좀 강하다. 내가 좀 몸이 빠르다. 내가 여기서 되치기를 당해도 뜰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네. 이러면 확실하게 좀 강하게 때려놓고 직선으로 붙이는 게 오히려 바로 네.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가 좋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되려면 정말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공을 살짝 쳐볼게요. 네. 내가 파워가 약해. 이렇게 약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쉬워요. 맞아요. 파워가 약한데 이걸 때려놓고 이게 붙는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이게 내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파워가 약하면 이게 좀 붙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약간 조금 가운데로 더 붙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때렸을 때 약하다. 붙을 때 살짝 가운데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포지션에서 공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격을 정말 잘하고 코스까지 잘 때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구석에다가 한번 때려볼게요. 네. 그럼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이면 네. 여기서 때리고, 그치. 이건 상대가 이제 보통 이걸 꺾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각이 안 그렇죠. 나와요. 예, 그런 기준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 네. 오히려 나는 이쪽으로 준비하는 게 더 손해겠지. 왜냐면 그만큼 그렇죠. 잘 방 때렸는데 때려놓고 나갔다가 이걸 다시 가야 되니까. 그냥 요런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대비를 하고 오히려 요럴 때 뭐 빠지면 이 파트너가 로테이션 나가는 방법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조금 내가 수준에 있는 좀 그런 능력자라면은 조금 더 붙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네. 예. 그 사이드로. 자, 빵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내용으로 보니까 네. 파워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정석적인 준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공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공이 약하면 예. 되돌아가는 볼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드롭샷 있잖아요. 네. 지금 스매시를 때렸지만 드롭 하면 어때요? 드롭은 좀 더 준비를. 오는 공이 조금 더 내가 드롭을 하면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시간이 있죠. 있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매싱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약하게 치면 상대가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만 네. 공은 좀 천천히 오겠죠. 네. 막 네. 일부러 이렇게 치지 않는 그렇죠. 이상 그래도 시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강하게 치면 어디든가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네. 더 빨리 준비하고 더 직선을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수준 있는 이런 경기들, 남북이라든지 파워풀한 경기에서는 조금 전진으로 붙는 이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요. 우리 약간 일반 힘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치고 나서 약간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좀 맞을 수 있겠죠. 예. 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약간 이제 내가 좀 반대쪽 대응도 잘 안 되고 하면 너무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쳐놓고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못 쳐.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가운데에서 조금 살짝 포지션을 잡으면서 준비를 하면 웬만해서는 대각도 가고 이 직선에 대한 공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대비만. 예. 제가 이것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었는데 치고 나서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쳤어.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전편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전이도 막 들어가면 이 공을 놓치게 되듯이 뒤에 후위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때리고 가운데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막 들어가면 이게 다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꽤 많아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쳐놓고 갔다가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네. 이러면 힘들다. 어차피 내가 여기서 때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흘러가는 방향이. 네, 흘러가는 방향이기 네. 때문에. 근데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건 내가 역동작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역으로 걸리면 이건 내가 다시 밀리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 준비를 어느 선에서 직선을 항상 보는 선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보통 저희가 처음 초보자분들을 알려드릴 때 네. 치고 가운데 왔다가 네. 또 치고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실전에 맞춰서 네.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라고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건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는 기준을 세우는 건 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이 배드민턴의 포지션이라는 네네네.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배우시면은 이런 기본 스텝 자세를 배우는데 맞아요. 이게 치고 났다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연습이 안 돼요 실적으로. 그쵸, 그쵸,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가운데 포지션에서 얼마만큼 내가 스텝을 좀 찰 수 있고 이 공까지 거리를 내가 어느 정도의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네. 좀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슨할 때는 일반적으로 치고 많이 들어와서 다시 자세를 잡으면서 스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의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에 맞는 스텝을 좀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게임과 조금은 네.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그럼 된다.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처음에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 내가 처음 공 맞히는 사람인데 이것만 연습하면 나중에 내가 이 가운데서 실제 공이 왔을 때 이거 나갈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텝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고 네. 우리가 게임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변수라는 것도 많고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방법이지만 예, 다 네. 해야죠. 일단 초보 때는 뭐 다 뛰고 다 하고 네. 그다음에 게임 하시면서 어차피 여기서 또 게임 뛰면은 여기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쵸. 여기서 또 나가는 상황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는 이런 스텝을 좀 네.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인데 이 백쪽이 보통은 보면 이제 어떤 준비를 많이 하시냐면 쳐놓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백으로 치는 요런 형태.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면 요런 형태.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조금 위협이 좀 안 되죠. 네. 예, 위협이 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레슨을 보통 하다 보면은 이거 때리고 백으로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부분은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백에 대한 이런 그 다루는 능력들, 그게 필요하거든요. 게임 뛰면.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좀 어떤 식의 공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보세요. 자. 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느낌을 조금 어떻게 했냐면 치고 나서 포핸드 준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치고 나서 백 준비를 했잖아요. 네. 요거를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번의 포인트를 때리고 나서 때리고 나서 포핸드 준비. 만약에 드라이브로 낮게 오더라도 네. 치고 약간 포핸드 준비. 약간. 어. 예.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걸 때려놓고 두 번째도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강하게 좀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 치고 나서 마찬가지로 예. 약간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 때리겠다는 생각이 아니죠. 지금 내가 그냥 때리고 나서 받아주는 형태.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면은 내가 이걸 쳐놓고 내가 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을 치고 놓고 이거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다니는데 보통 이거를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다면 상대가 벌써 압박을 당하고 있죠. 네. 이러면 이제 파트너한테 또 좋은 공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쵸. 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두 번째 공을 위에서 잡겠다는 상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위에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더 힘들죠. 네. 예, 천천히 뜰 때보다 조금 더 라켓도 들고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많이 힘들지만 이런 느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예. 여기 왼쪽 자세에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서 네, 보면은 이 라운드가 사실 자세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라운드 자세에서 무너졌을 때
네. 공이 떨어졌을 때 백핸드를 할 때 전환을 그럼 하고 잡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라운드로 했을 때 공이 낮게 와도 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질문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운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때리고 자, 라켓을 들고 라운드 준비를 했는데 공이 실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라운드로 치면 각도 상에 기술이 좀 사회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때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때려놓고 일단 위에서 들었는데 공이야? 그러면 빨리 백으로 아,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1차적 준비 때릴 생각. 2차 늦었어? 그러면 보고 뭔가 판단을 해서 어차피 내가 늦었을 때 백으로 잡는 거니까 네네. 올리든지 아니면 빼서 뺄 환경이 된다면 빼고 다시 공격을 이어간다든지. 이 라운드에서 백핸드 전환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는 네. 또 이 순간 대처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동작들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그 동작이 반복돼서 나올 때까지는 이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 훈련 안 하고 그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공을 많이 쳐봐야 돼. 그러니까 그쵸. 치고 때리고 건드려서 만약 가면 이렇게 공격. 그죠? 그러니까 때리고 자, 들어왔는데 못 가? 빨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쵸. 커트를 놓고 빨리 공격을 다시 연결시킨다든지. 완전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면 네. 한번 그냥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잘 했음에도 아래 잡았다는 건 상대가 잘한 거예요. 상대가 공을 제가- 워낙 잘 쳤기 때문에 네, 그쵸. 이럴 때는 다시 랠리를 수비로 이제 이어가서 네. 다시 또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치다가 끝나고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스매시를 잘 때렸다는 가정하에 네. 볼이 이렇게 낮게 깔려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뻗어져 오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그래서 라운드를 해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공이 일단 잘 쳐야 돼요. 잘 쳐야 좋은 공이 오는 거고 내가 못 치면 어려운 공이 오는 거죠. 예. 당하는 거는 내가 잘못 쳐서 당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어떤 대응이 뭐 잘못했을 경우도 있지만 네. 1차적으로 내가 쳤는데 어떤 날카로운 공이 들어오는 거는 코스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공이 온 거겠죠. 내가 잘 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 쳤다면 그때 이제 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상대도 이제 대각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찬가지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다시 그냥 쳐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대각을 한번 쳐보세요. 이따가 쳐서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선으로 조금 대응을 했다고 해서 대각을 완전히 공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때렸어요. 준비를 했는데 대각 가면 다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스텝을 밟아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공격을 잘못하면 이렇게 드라이브로 좀 강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1차적인 원인은 내가 공격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2차적인 건 잘 쳤어도 상대가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또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게임을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러면 다시 한번 주고 한번 이제 랠리를 오. 이어가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 포인트는 공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 직선에 위주해주고 잘 오는 공이라면 따라가서 때리고 네. 못 때리면 한번 주고 다시 수비 위치에서 좀 잡아주셔도 되고 아. 예. 그렇게 플레이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내용을 딱 그 부분별로 정리를 해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데요? 아 좋아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네. 콕콕도 많이 이제 눌러주시고 마영 TV도 한 번씩 와주시고 네. 구독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